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문 취업 H2 비자와 재외동포 F4 비자 차이점, 그리고 2021년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 일정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 취업 H2 비자와 재외동포 F4 비자 기본 대상입니다. H2 비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 60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 60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 60세 이전, 그러니까 뭐 59세일 때 H2 비자 3년짜리를 발급받았을 때는 60이 넘어도 계속해서 H2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비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재입국 허가 관련된 차이점입니다. H2 비자는 체류기간 남아있는 동안에 만의 경우에 출국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재입국 허가를 무조건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입국 허가를 1년까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출국 후에 1년 이내에는 무조건 입국을 해야만 H2 비자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F4 비자는 재입국 허가 첫째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동포고서 등록증에 체류기간이 이만큼 남아있으면 이만큼 전에만 한국 입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짜리 F4 비자를 발급받고 중국으로 출국했을 때의 체류기간이 2년이 남았으면은 중국에서 2년까지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H2 비자는 1년 이상은 체류가 안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아래에는 체류 기간입니다. H2 비자는 최초에 3년까지 줍니다. 그래서 3년 만기 H2 비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만일 경우에 여기에서 취업 가능한 비자로 연장하려고 하면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일 경우에 계속해 체류하려고 하는데 어떤 연장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든지 할 때는 비취업 목적으로 1년씩 계속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F4 비자 같은 경우는 최초에 3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없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 F4 비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방문 취업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방문 취업 조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2018년 전에 C38 비자로 소유했을 때는 지금 중국 현지에서 H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동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H2로 발급받은 적은 없는 상태에서 F1으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21점 이상을 취득하면 H2로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만기 되신 분들은 출국해서 한 달 후에 또 H2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그 영주권 영주권 소유자가 또 친척 초청을 하면 H2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4 비자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은 F4 신청이 가능하고 또 H2로 계시던 분들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81점 이상을 취득하면은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도 F4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또 국내외 대학교 졸업을 해도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또 H2 비자 같은 경우는 국적을 신청한 후에 F1이라는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것이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또 H2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4 비자 같은 경우는 지방 제조업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에는 또 F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은 뭐 양주, 포천, 뭐 여수, 이천, 가평 뭐 등 곳인데 인구가 20만 이하인 수도권도 거기에서 근무를 했으면은 2년 이상 했을 때에는 F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문의하시는데 최근에도 금속 창모 관련해서 취득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것은 2013년 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을 합니다. 기타 뭐 거푸집 등등 최근에 나온 자격증은 계속해서 F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취업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하나인데 H2 비자 취업 범위는 아시다시피 단순 노무인 39개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취업 범위에서 그 F4 비자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직 제외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객 관리직이라든지 상담한다든지 뭐 안내 또는 뭐 돌봄, 주방장, 매장 판매, 뭐 기계 조작직 등등이 가능하고 F4 비자가 제조업에서는 또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개인 사업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F4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H2 비자와 F4 비자 최근에 벌금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H2 비자 같은 경우는 10살 이내는 고용지원센터에 취업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취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2 비자는 취업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러나 F4 비자는 취업 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자, 아래에 그럼 영주권 취득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H2 비자로 영주권 취득하는 길은 멀고도 멀고 험합니다. 진짜 지방에서 4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을 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이 한국 국적일 때에는 뭐 어떤 비자든지를 떠나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F4 비자 같은 경우는 F4로 2년 이상 체류를 했고 그리고 지난 1년이라고 하죠, 항상. 그래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이 정소득, 국민청소득에 도달했을 때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4 비자 역시 부모님들이 한국 국적일 때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H2 비자가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멀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이것이 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때문에 또 F4로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H2 비자의 장점이기도 하죠. H2 비자는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출국할 때에 어떻게 되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F4 비자는 F4 비자를 체류하는 동안에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했지만은 뭐 몇 년밖에 안 했을 때는 국민연금 수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10년 꾸준히 F4 비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에는 10년이 지나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만 60세부터 뭐 61세, 62세, 65세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잘 모르신다든지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또 전화하시면은 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좀 더 상세한 설명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F4 비자 자격 변경 시에 또 우리 해외 범죄 경력 관련된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자, 만 60세 이상, 나이로 볼 때 만 60세 이상, 그리고 만 13세 이하일 때에는 무범죄 공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 14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을 했고 계속해서 한국에만 입국하고 있다. 이럴 때는 만 15세, 16세여도 무범죄 공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해외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 이럴 때는 또 계속해서 무범죄 공증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H2 비자에서 F4로 변경할 때 무범죄 공증 질문이 많이 있죠. 네, 이럴 때에 만약의 경우에 H2 3년 만기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H2 비자로 입국하셨죠. 이런 분들은 또 H2 비자에서 F4로 변경할 때에 역시 무범죄 공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어떤 이유로 무범죄 공증을 출입국에 제출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C38 비자에서 H2로 변경할 때에는 어떻게 되죠? 모범죄를 제출해야만 H2 비자가 되었죠. 이런 분들은 또 모범죄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만 근데 이런 조건에서 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조건이더라 해도 해외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에는 모범죄 공증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또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H2 비자와 F4 비자, 여기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쭉 내용을 우리가 짧게만 정리해보면 H2 비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남성분들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장점이고 여성분들은 서비스 업종인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하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체류기간이 짧고 그 다음 하나는 전문직에 정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겠죠. 그럼 F4 비자의 장점은 당연히 장기 체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직에 정수할 수 있고 또 사업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4년제 대학교 졸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전문직에 만약에 근무할 수 없다 이러면 또 불만이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4 비자의 단점을 보면은 뭐 당연히 어떤 분들은 단순 업무에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 그리고 그 돈과 관련되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2의 이런 장점, F4 이런 장점,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아래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진짜 한국에 와서 단순 업무밖에 못하겠다. 다른 일자리 어떻게 해도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H2 방문 취업비자를 선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그래도 공부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공직에도 있었고 근데 여기가 자존심 상해서 단순 업무를 못하겠다. 그래도 전문직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은 F4 비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F4 재외동포 비자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계세요.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분들 계세요. 이게 보면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제조업에 일을 한다든지 이런 직업병 같은 그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제조업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H2와 F4 비자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H2 비자로 있으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많은 제조업에서 또 H2 비자를 채용하지 않고 F4 비자를 선호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F4 비자는 거의 내국인하고 비슷하게 대우를 해주고 취업신고 같은 걸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상황에 맞게끔 제조업에서만 근무하실 분들은 H2와 F4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뭐 일은 뭐 눈치 보면서 하든지 그냥 장기적으로 쭉 있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F4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방문 취업 H2 비자와 재외동포 F4 비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인가 취업 지원이 없이 정말 마음대로 일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여기 체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외동포로서 인정받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외교TV의 김선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